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투데이 박광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현진입니다. 네, 세상 구석구석의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투데이. 화요일 세상 돌아가는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김하나 아나운서입니다. 네, 알고 싶은 소식들을 속 시원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의 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진형혜입니다. 네, 최근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1997년에 일어난 사건을 다뤘던 영화 이태원 살인 사건이 2년 만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6개월을 남겨두고 미국으로 도망갔던 용의자가 잡혔기 때문인데요. 어찌된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1997년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한국 대학생이 가게 안 화장실에서 칼에 찔려 살해됐고 그 자리에는 두 명의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년 전 영화로 개봉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범인으로 지목됐던 재미동포는 재판 중 무죄로 풀려나고 혼혈 미국인인 나머지 한 명의 용의자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칼은 왜 네가 숨겼어? 피해자는 있는데 범인이 없는 답답한 상황이 14년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드디어 나머지 한 명의 용의자가 미국에서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에 용의자가 국내 법정에 설 수 있을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데요. 검찰은 미국 법원이 용의자를 한국으로 인도해 줄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4년 전 억울하게 죽은 꽃 같던 아들은 이제 돌아올 수 없지만 누가 죽였는지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피해자 가족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막을 길 없이 무섭게 치솟는 전셋값, 이제는 하도 올라 거래마저 뜸해졌다는데요. 109제곱미터 기준이 지금 4억 8천에서 5억 5천 하고 있거든요. 2년 전 전세 기준은 3억 5천에서 4억 5천 했었어요. 그래서 약 1억 전후 올라온 거죠. 그런데 전셋값 고민하는 분들 하나 더 걱정이 늘게 생겼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인 자영업자는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는데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전국 5만 6천 가구의 보험료가 평균 12.6% 올랐습니다. 실질적인 부담 능력의 증대 없이 단기간에 전월세 가격 급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방안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집 걱정으로 허리 휘는 국민들에게 짐 하나를 더 얹어주는 보험료 인상, 하루빨리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와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집값도 뛰고 물가도 뛰고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뛰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래서 결혼을 언제 합니까? 자, 다음 소식입니다.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들어갈 때 매연 냄새 혹시 다들 아시나요?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이 주차장에서 7년을 일하고 폐암으로 사망한 이 청소원에 대해 재해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좁은 공간에서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주차장. 심한 매연에 숨쉬기조차 힘들 때도 있는데요. 하루 9시간씩 7년 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주차장 바닥을 청소했던 한 청소원. 2009년 폐암 판정을 받았고 1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발암 물질에 노출된 사실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폐암으로 사망한 청소원이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가족 중에 폐암 환자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판결이 확정되면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김정주 NXC 회장,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이사, 이들의 공통점은 자수성가형 부자라는 점인데요.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역시 월급쟁이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지 11년 만에 1조 원대의 막대한 부를 일궜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고 시도해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등기 자산을 기준으로 국내 부자 순위를 매긴 결과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안철수 서울대학 원장과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1,000억 원대 재산을 보유하며 상위 400위의 소프트웨어와 연예 기획 콘텐츠 업체의 대주주들이 이름 올렸습니다. 자기 분야의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거니까 우리 어떤 자본주의 시장이 창의성이 넘치고 또 활력을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 현상도 여전해 개인 자산 1조 원을 넘는 부자 25명 가운데 19명은 재벌가 출신이었습니다. 별일 없이 평온한 고속도로,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갑자기 앞에 가던 차가 한 바퀴, 두 바퀴를 구르고 튕겨져 나갑니다. 큰 전복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앞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왔다 갔다 하더니 전복되고 맙니다. 굉장히 심한 사고죠. 차의 경우에 그 앞차가 급차로 변경으로 인해서 본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을 하고, 그 앞차의 경우에 후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충돌이 쿵쿵쿵 3번 일어난 뒤에 내 차가 중심을 잃어서 전복된 사고라고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복된 차에 탔던 가족 모두는 입원을 했고, 현장에서 봤던 목격자가 모두 이 가족이 탔던 차를 가해 차량으로 지목했는데요. 해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하다가 혹시 간접했으면 그랬다니까 제 속을 이렇게 막 뒤집어갖고 그때 그거를 그냥 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들어주지도 않는다. 그러던 중 인터넷 블랙박스 동호회에 올라온 그날의 사고 영상. 덕분에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가려질 수 있었는데요. 졸음운전을 하던 뒷차가 앞차를 추돌하면서 생긴 사고였습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후미등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1차 충돌, 2차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차 충돌이 난 뒤에 D차량은 3차로로 이동하고 1차량은 앞차량은 중앙 분리대를 충돌한 후에 2바퀴 반을 지금 회전하는 상태입니다. 확실하게 증거가 그래서 되네요. 갓길하고 4차로를 거쳐가 전복대가 정차한 상태입니다. 목격자 진술대로 급차로 변경 사고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었지만은 이 블랙박스와 또 이 블랙박스의 그 동영상 덕으로 본건상황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D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해서 저희 경찰이 계속 사건을 진행해서 송치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 사람 무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바로 돈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내는 자해공갈단입니다. 차를 향해 겁없이 뛰어드는 것은 물론 가만히 서 있는 차에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높이뛰기 실력이 대단하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블랙박스는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점프를 해서. 네, 거의 뭐 국가대표급이죠. 이 초기에는 항공기에 주로 장착되던 이 블랙박스가 이제는 차량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실제로 블랙박스가 사건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주나요? 네. 사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그야말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내용으로 참 많이들 억울해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요. 이제 이 차량용 블랙박스, 소위 이제 차량용 CCTV가 설치된 이후로부터는 이런 명확한 내용의 물증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목소리 크신 분들이 이기는 사고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블랙박스는요, 재판을 포함한 여러 분쟁에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저장 용량에 따라서 한번 영상이 저장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위에 새로운 영상이 저장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었을 당시에 저장된 것은요, 반드시 그에 대한 다른 별도의 저장 장치에다가 그 당시 사고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저장을 해놓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접촉 사고가 났거나 자해 공갈단에 의한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자,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CCTV에서 보면 모든 내용들이 너무나 어설픈 그 자해 공갈의 내용이 그대로 담아 있지요. 네. 자, 그런데 간혹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영상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 영상의 조작의 논란이 불거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CCTV 영상을 저장할 때는 그 사고 영상을 사본으로 저장을 해놓는 것과 별도로 원본도 그대로 보관을 하고 계셔야 나중에 이런 CCTV 영상을 감정을 해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자해 공갈단들은 자해 공갈을 포기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인의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뭐 차량용 블랙박스가 거의 증거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아두셨다가 억울한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뒤에 있는 학생들 무언가 홀린 듯한 표정이죠. 바로 체조요정 손현재 선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손현재 선수의 등장에 근처 학교 남학생들이 버선발로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체조요정 손현재가 떴다. 그녀를 보기 위해 구름대처럼 남학생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국내 대회에 출전한 손현재 선수. 지난달 세계선수권에서 개인 종합 11위에 올라 자력으로 런던 올림픽 출전권을 딴 이후 한층 자신감이 붙은 모습입니다. 우아한 몸짓에 귀여운 외모까지 겸비한 국민 여동생 손현재 선수를 보기 위해 관중들이 몰려드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너무 예쁘기도 하고 또 학생들도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후프와 볼, 곤봉, 라본에서 세계 상위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넘긴 손현재 선수. 경쟁 선수들을 여유 있게 제치고 전국체전 고등부 정상에 올랐습니다. 관중이 정말 많았는데 또 국제대회와는 다르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리듬체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어요. 인기도 실력도 최고. 앞으로도 손현재 선수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뇌종양이란 병마와 싸워야 했던 꼬마 소년 해리. Hundreds of children like me are diagnosed with brain tumours. Please help give us a fighting chance. 6살 때부터 뇌종양을 앓던 해리. 하지만 다른 암 환자들을 위해서 팔찌를 만들어 팔아왔는데요. 지난 8월 종양이 커져 대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비록 해리는 떠났지만 꼬마 천사가 남긴 팔찌는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희망과 나눔이 무엇인지 알려줬습니다. 일자리는 줄고 빈부격차는 늘어나는 문제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구촌을 돌면서 번지고 있습니다. 4주째를 맞는 뉴욕 월가의 시위는 대도시는 물론 중소 지방도시까지 확산됐습니다. 몇십 명에 불과하던 참가자는 몇만 명까지 늘어났고 시위의 진원지였던 유럽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수도 벨기에와 스페인 전역에서 일어나는 시위. 유럽 금융위기의 책임이 정치인들과 금융권에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세계 40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즐거운 소식입니다. 해변에서 신혼부부가 웨딩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뭔가 불길한 기운이 오죠. 설마. 부부의 애정 행각을 질투한 파도가 두 사람을 덮치고 갑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눈에 콩깍지가 쓰인 신혼부부인데요. 이 정도의 시련은 오히려 추억이겠죠. 예. 파도여 그만하라. 꽃층에도 들고 계시네요. 네, 파도의 습격을 받은 신혼부부. 옷은 뭐 좀 젖었지만 저희가 보기에도 부럽고요. 그냥 마냥 행복해 보이네요. 네.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현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은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전해드리는 현장 취재 시간입니다. 배민순 리포터, 오늘은 어디입니까? 네, 최근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땀 흘려서 경작한 농작물을 가로채는가 하면 60, 70대 노인들이 동년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 이학기 학자금 주려고 농사를 지나가더라고. 만원짜리 상품이 수백만 원에 팔리고 있는 악덕 상술 피해 현장에서부터 농촌의 노인들을 상대로 벌어진 사기 행각까지 노년층을 울린 사기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7명은 사기 상술에 속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걸 어떻게 잘해준 줄 알았는데 모르잖아. 그런 경계에 앞서게 들어있어. 아니 나이 먹었다고 나이 먹은 사람한테 괜히 그 사기치고 그러면 그거 안 되죠. 나이 먹은 사람을 더 공경을 할 줄 알아야지 나이 먹은 사람한테 사기를 쳐요. 바로 오늘 오전입니다. 생필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한다는 홍보관을 찾아가 봤는데요. 대부분 노년층들이 줄을 서서 들어갈 만큼 북적였습니다. 도대체 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전 공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홍보관에 모인 노인들을 위한 무료 공연이 시작됩니다. 제품 판매에 앞서 흥을 돋우는 데는 노래만 한 게 없겠죠. 어머니, 없어진다는 얘기 맞죠? 가래가 싹 없어지면 기침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숨 찰까요, 안 찰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 얘기하지만 저는 고쳐드리겠다고 말해요. 해소, 천식, 그까짓 거, 예? 별병원 다 다녔는데도 그만한 효과 못 보셨죠? 이거 잡수시면서 가래가 지금 많이 좋아지셨대죠? 네, 2시간 후입니다.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고쳐준다는 말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제품을 구입한 노인들. 행사장에서 구입한 물건들이 궁금해졌습니다. 보기에도 양이 적지 않아 보이죠. 네. 3분의 1 샀지? 얼마 정도 샀어? 이거 70만 원. 세상에? 이야기인데 몰라. 장에 좋고 간절이 좋다 해서 사긴 샀는데 아들내딸 콩나타고 숨겨놓고 몰라. 재밌지. 그 사람들 배우들을 노래부리고 춤추고 또 뭐 선전하고 그러니까. 이곳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60, 70대 노인들.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말에 현혹돼 행사장을 찾았다가 오히려 고가의 상품을 구입한 셈인데요. 매일 입소문이 퍼지면서 수백 명의 노인들이 줄을 설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홍보관을 출입하는 연령층이 5, 60대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 과대 광고에 현혹돼 시중 판매 가격보다 약 10배에서 심지어 100배가 넘는 요금으로 물건을 구입했다는 사람들. 5천 이상, 7천 이상 막 쓴 사람도 많다고. 2천 넘게 쓴 건 돈 쓴 것도 아니요. 아니 무슨 약을 그렇게 많이 사요? 그 머리가 그쪽으로나 의심이 안 들고 그쪽으로나 호세가 못 빠진다고. 네, 이들이 구입한 물건들입니다. 집에 두기만 해도 복을 불어온다는 황당한 물건에서부터 제조원을 알 수 없는 건강식품까지 정말 얼처구니 없는 물건들이 많았는데요. 네. 더 놀라운 것은 시중 판매가가 10,000원인 도자기를 무려 100만 원에 샀다는 것입니다. 와, 100배네요. 그렇죠. 한 5,000원, 10,000원 주면은 산다 하는데 자기네들이 판매했을 때는 이거 100만 원씩이나 주고. 왜 우리들한테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너무 비싸게 속이고 이렇게 힘드냐. 닌겨먹어도 많이 닌겨먹는 거지. 심리적, 신체적으로 취약하신 어르신들은 속고 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그분들하고 같이 노래를 하면서 또 같이 여흥을 즐기면서 같이 어떠한 이제 오락행위도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정이 들다 보니까 내 자식보다도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예. 네, 노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피해의 유형 중에는 보이스피싱 피해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경남 통영의 도남경로당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노인들을 모시고 가서 쌍계탕을 사서 대접을 하랍니다. 마을 주민 25명이 탄 버스는 통영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진주로 출발했고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뭔가 수상쩍은 느낌의 차를 세웠다는 주상길 할아버지. 이게 역사를 가는 기다. 어른들 데리고 갔다가는 큰 일을 나겠다, 큰 낭패를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잘하셨네요. 네. 이제 경찰에다가 도움을 요청. 정말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점심을 대접하겠다는 말에 의심 없이 따라 나섰던 마을 주민들. 다행히 주상길 할아버지의 순발력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참 용감한 우리 주 선생이 그걸 갖다 스톱시키고 이래 차로 돌리지. 우리 같으면 가가지고 그 삶 좋다고 뭐 치를 그건 또 삶 사고 딴 사람 좀 남기면 안 가시면 그날 큰 바가지 썼어요.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은 도심을 벗어나 농촌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 경남 밀양과 창녕에서는 농민들이 한 해 피땀 흘려 지은 보리를 몽땅 사기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런 포대가 다 가져왔지. 이 포대를 한 몇 포대 가져온 거예요? 이거를 한 200배 넘는다 카니. 농촌 지역에서 보리를 수매하기 위해서는 보리 포대를 수매장으로 옮길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피의자는 이 점을 이용해 보리 포대를 직접 가져가는가 하면 정부 수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환심을 산 후 대금을 가로챘습니다. 그를 행사랍니다. 의심을 할 수 없지. 바로 가만히 근거히 들락말락 하는 사람이 내려가 말로 가지고 해놓은 걸 그걸 사기쳤다는데 정말 약 50여 농가 농민들로부터 약 한 1억 5천 정도의 피해금이 있는데
그 보리포대는 약 한 4,000포대가 넘습니다, 현재. 일부 지금 피의자가 검거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신고치 않은 사람도 일부 있고 해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인 사기는 피해를 당하고도 자식들에게 알려지는 게 싫어 신고조차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힘없는 노인들을 울리는 악덕 상술, 더 큰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해결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참 몸과 마음이 참 약한 어르신들에게 저런 사기를 치니까. 변호사님, 저 어떻게 보셨어요, 좀? 네, 실제로 근데 같은 사기를 하더라도 아까 피해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셨지만 피해를 보신 분은 수백 명, 그리고 또 그 피해에 대한 것은 정말 수년 동안에 지은 농사, 또 그분들에 대한 피땀 어린 노고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대해서의 사기 피해는 단순히 1억 5천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범죄로 단죄해서 형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뭔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처음에 생각할 때와 다른, 즉 상수를 하는 것이라면 일단 보이스피싱처럼 의심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이유 없는 허위는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쉬쉬하다 보니까 이 피해들이 더욱더 커지고 또 이런 사건들도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건데요. 이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서나 소비자보호센터 1372번 또는 소비자 피해 상담 신고 1544-151번으로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각 5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세상 구석구석의 소식을 찾아 전국을 발로 뛰는 생방송 투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요, 문병을 등지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마지막 자연인 찾아갑니다. 추천 리포터 누굽니까? 네, 지난 주말에 제가 공원을 한번 나가봤는데요. 공원에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인데, 하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명을 등지고 살지만 자전거 페달을 한번 밟을 때마다 자연의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그 자연인. 누군지 만나보시죠. 네. 대형마트에서 하나씩 사다가 세운 듯 똑같은 모양을 한 대도시의 집을 벗어나 자연으로 달려가는 길. 그런데 갑자기 어디론가 들어가는 제작진? 부동산 하니까는 땅이 나오면 산 꼭대기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땅 채 들어가니까 사람이 살아. 자기도 깜짝 놀라고 우리도 깜짝 놀란 거지. 자전거 하나 타고 다니던데 지금 모르지. 가세요 한번. 우연히 산속에서 자연인을 만났다는 공인중개사의 제보를 받고 자연인을 함께 찾아 나섰습니다. 일반 승용차로는 올라갈 수 없는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 그러나 제작진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으니 출입 금지 구역 아니에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이런. 예. 그런데 어떻게 계속 살죠? 가다 1시간 좀 더 걸릴까 그래요. 1시간 더 걸려요. 차 세워놓고 돌아서 가세요. 1시만 나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된 등산. 이럴 땐 제작진도 클라크가 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안경을 벗으면 한 바퀴 휙 돌기만 해도 슈퍼맨으로 변신하는 클라크처럼 돌 하나만 건너면 자연으로 자연인을 짠 만날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은 벌어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던 그 바로 그때 자전거다. 저 멀리서 사라지는 자전거. 혹시 우리가 찾는 자연인이 아닐까? 젖먹던 힘을 다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서 계속해서 자전거를 따라 나섰는데 허리까지 내오는 검은 머리에 복장도 희한합니다. 혹시 다음 선국에서? 이거 웬걸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만난 긴 꽁지머리의 주인공 45살의 노총각 황인남 씨입니다. 제작진을 만나자마자 또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자연인. 자전거 꽁무니를 쫓아 또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10분 정도 달렸을까 끝에 만난 그림 같은 풍경. 밟는 게 좋다는데. 그곳에 바로 자연인이 아지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양말을 벗고 시원하게 계곡물에 발이라도 담그나 싶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허공에 다리를 올리고 페달을 밟는 이 동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잠자기 전에 하체, 키가 쏠려있죠, 항상. 예? 사람이 직립부양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많이 타니까 산에도 많이 다니고 비가 쏠려 있는 걸 하체에서 상체를 내려주는 거죠. 매일 아침 이곳에 와서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는 자연인. 여기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네, 넓적하니. 근데 아무 생각 안 해요. 아무 생각 없는데 말 걸지 말아요. 말 걸지 말아요. 어제도 그저께도 똑같이 흐르는 물소리에 흠뻑 취해 운동을 끝낸 자연인. 상쾌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합니다. 저기 보이죠, 저기. 저기 사는 집이에요, 저기가. 저기. 산 속에서도 너무나 깊어서 단풍마다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곳. 주변이 온통 산과 나무로 둘러싸인 깊은 산골의 외딴 집인데요. 이곳이 바로 자연인이 사는 집입니다. 네. 굴뚝에서 나온 연기로 검게 그을린 벽과 천장이 이 집이 지나온 세월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형도 나온 지도 있잖아요. 에? 그걸 보고 이렇게 빈 동네라고 해서 찾아왔죠. 산 타고 넘어와가지고. 쉽게 찾아오고. 이 집이다. 이건 내 집이다. 생각이 들더라고. 12년 전 달랑 지도 한 장을 손에 들고 찾아온 집. 이후에 집을 구입한 자연인은 창고였던 곳을 개조해 지금은 방 한 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비좁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이곳에는요, 없는 것 빼놓고 다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언뜻 보기엔 한 사람 눕기에도 너무나도 좁아 보이는 집입니다. 뭐 이렇게 물건도 많으세요? 가득하고요. 혼자 사시면서. 조그만하고 딱 맞아. 딱 맞아. 여기서 운동도 하고 다 해. 어떻게 하면? 다 했다니요. 이거 뭐 아까 그거요? 찍으면 찍은 데다 다른 거좀 봐요. 딱 맞아. 뭐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아이고. 1m 80은 넘어요. 공간이. 다리를 쭉 뻗어도 누우면 한 뼘 정도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연의 안성맞춤 딱 12년 전에 넓었는데 그래도 살림이라고 하나 싸다 보니까 갖다 사오든 하여튼 구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찬 거예요. 이렇게. 젊은 시절 도시에서 일했던 황인남 씨.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자연인은 언제나 그에게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어느 날 그의 인생의 큰 결심 하나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젊어서 한 10년 정도 한 산에 살고 싶더라고요. 휴식을 취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0년 살다가 느낀 바, 깨달은 바 있으면 그걸 활용해야지. 인생에 활용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 20년 정도. 다 좋은데요. 강산이 2번이 바뀌는 그 시간. 그러나 자연인 황인남 씨는 아직도 자연이 만들어내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의 즐거움이 아주 크기 때문인데요. 무겁게 달린 갈고리에 좋게 5m는 넘어 보이는 이 장대. 갑자기 이걸로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하늘에서 돈이라도 떨어질 때 쭈러쭈라 뭔가를 쳐다보더니 맨손으로 나무를 타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30m가 넘는 높이의 잣나무에 맨손으로 그 나무를 타기 시작하는데요. 눈 깜빡할 새에 꼭대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간 다람쥐가 따로 없어요. 조심하세요. 이때 또 한 마리의 다람쥐, 인간 다람쥐가 탄생하는데요. 바로 제작진입니다. 힘겹게 나무 위로 오르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야.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달린 잣. 긴 장대를 이용해서 가지 끝에 달린 잣을 쉽게 수확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올라가서 또 장대 써야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올해는요 수확의 기쁨이 2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조금만 탁 꺼내시네요. 네, 엄청 달렸어요. 다른 건 다 흉년인데 이쪽에 잣만큼은 풍년이에요. 네, 대풍. 보는 사람의 심장이 오그라들 정도로 아슬아슬한 모습에 비해 자연인은 잣딱이 한창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숙달된 경험으로 능숙하게 잣을 딴 자연인. 이게 바로 방금 자연인이 수확한 잣입니다. 잘 여문 것을 골라 담을 필요가 없이
널려있는 잣을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데요. 콩나물에서 겨울철 산속의 최고의 영양 간식 잣. 겨울 내내 먹고도 남을 정도의 간식을 얻었습니다. 공짜로 얻은 대신 자연에서 얻은 간식거리는요 100% 수작업을 통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요. 귀찮지는 않을까요? 네,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고요. 저 요즘 까서 파는데요. 즐거움이 즐거워. 수학이 즐거워. 네, 하나하나 까야 돼서. 건빵 속에서 숨겨진 달콤한 별설탕을 골라내듯 알맹이를 골라 담은 자연인. 실하네. 잣은요 입맛이 없고 기운이 떨어질 때 먹으면 좋은 고칼로리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갑자기 나무가지 하나를 꺾고 나오는 자연인. 그러더니 마치 작품을 만든 듯 자기네 손길을 나무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십니다. 도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이게 잣다는 기계 만드는 중이에요. 잣다는 기계. 배지 같은 걸로 하면 똑 부러지잖아요. 바삭 나고 기계를 만드는 중이에요. 그 껍질을 기계요? 벗기면 여기가 공장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나무 하나로 기계를 만든단 말이에요? 좀 배워야겠네요. 자, 이제 완성이 됐는데 잘 보세요. 아니 기계지 까놓고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현명하시죠? 네. 부족한 것을 탓하기보다는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나가는 자연인. 이게 바로 산골을 살림을 하는 원칙입니다. 하나 배웠습니다. 예. 야, 좋네요. 생각할 수조차 없는데요. 하지만 이곳에 자연인이 사용하는 천연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연 냉장고인데요. 돌로 눌러놨어요. 예. 요즘 말로 하면 김치 냉장고죠. 김치 냉장고. 비록 칸칸이 따로 보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능 하나는 최고인 내 김치 김치가 냉장고. 잘 익었나 보자. 이거 처음 가면. 그러게 말이에요. 네. 먹음직스러워요. 올해 텃밭에서 뽑은 청정 무공의 열무로 직접 담근 열무김치. 과연 잘 익었는지 맛을 한번 봅니다. 표정을 보니까 잘 익었어요. 네. 맛있어요. 만족하셨어요. 네. 살림도 잘하시고. 네. 김치 맛도 확인했으니 이제 밥 먹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고구마 들캔맥인데? 어이구. 어머나. 다 캔 건데 한두 폭이 안 캔맥이에요. 좀 몇 개 나오네. 자, 텃밭에서 캐낸 토실토실한 고구마 깨끗이 씻은 뒤에 특식을 만들어 먹을 예정인데요. 색도 좋네요. 무엇을 만들까 보니까 바로 영양 만점 고구마 밥입니다. 거기다 보너스로 수확한 잣을 이렇게 살짝 얹어 넣으면 이게 바로 영양밥이죠. 맞아요. 그렇죠?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에 기대되는 맛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연인이 직접 담은 고추장인데요. 노총각 솜씨가 어느 정도일지 한번 봅니다. 야. 그렇죠. 예.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바꿔봤죠. 와, 나중에 부인 되실 분은 참 좋으시겠어요. 노총각, 결혼도 못한 노총각에게 장단검을 법을 알려주었던 어머니. 그러나 이제는 그 맛을 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문득 없다고 생각이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계속 나오는 거야. 그치질 않더라고요. 한 끼에 몇만 원이 넘는 서울의 음식점보다 더 정성스럽고 영양가 높은 자연의 밥상. 밥도 잘하세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겠죠. 맛있겠어요. 자, 여기에 자연을 마주하고 먹는 자연인만의 전용 식탁. 웬만큼 전망 좋은 음식점보다 이곳에는요 명함도 못 내밀 정도 그 비경이 대단합니다. 소박한 밥상이지만 외롭지 않은 이것. 친구 귀한 산골에 가끔 적적함을 달래는 말동무가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그 말동무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 과연 말동무는 누구일까요? 그 배달을 하나 봐요. 사람들도 싸먹고. 그래요. 다람쥐. 움직이는 물체는 친구 같아요. 다람쥐라든가. 남쥐야. 남쥐. 남쥐 친근하게. 저기 있고 남쥐 이렇게. 돌, 남쥐야. 나무 아니면 다 우리 친구네요. 간만이다. 그렇게 가면서. 애타게 친구를 찾는 소리를 진짜 들었을까요? 람쥐는 그날 자연의 식탁을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해주었습니다. 참 귀엽네요. 그날 오후 바쁘게 어디론가 걸음을 자숙하는 자연인.
하루 종일 산에서 흘렸던 땀을 씻으러 가는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머리를 감는 자연인. 왜냐하면 가장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긴 머리카락이 불편하지 않을까 궁금해서 엉뚱한 질문이 그런데 조물주고 왜 길게 만들어 놨나? 나 이해를 못하겠어. 에? 조금 눈썹처럼 좀 길다가 빠지고면은 길 일이 없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는데 이해를 안 돼.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연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따로 학원에서 배운 것도 아닐 텐데요. 남자가 어쩜 저렇게 머리를 잘 묶는지 신기합니다. 단정히 해라. 이왕이면은. 그래, 머리 따주고 냈어요. 따가지고 쪽을 쪄줬어. 이렇게 하라고. 손이 야무지세요. 깊은 산골에도 어느새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촛불을 켜고 살던 산골의 어둠을 환하게 밝힌 것은 바로 건전지를 이용한 라이트인데요. 다른 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뭐 만능해요. 자전거 탈 때도 쓰지, 뭐 책 볼 때도 쓰지, 밖에 나갈 때도 쓰지. 텔레비전도 친구도 없는 깊은 산골에 시간을 빨리 내는 특효약, 바로 독서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 자연인도 책을 통해서 지식을 살찌우고 있었는데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에서 뜻을 찾아 계속해서 화물선이네. 억지로 보면은 아이고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조금씩 알아가려고 해야 되고. 책 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깊어가는 밤처럼 자연의 지식도 깊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텃밭을 가꾸고 있는 자연인. 갑자기 자연인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어디론가 황급히 뛰어내려가는 새총. 그가 꺼내는 것은 바로 새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골리앗이 쓰러질 정도의 다윗처럼 그 모습으로 새총을 계속해서 쏘는데요. 아니 매 종류라든가 이렇게 나한테 해주는 짐승, 산짐승 쫓는 거예요. 사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협을 하기에 새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명사수. 에? 제가 틈틈이 연습도 하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명사수라고 호언장담한 자연인. 과연 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검증을 해봤는데요. 저거는 힘들잖아요. 네, 새총 올림픽 때에 출전하는 자연인 선수. 과연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갑자기 첫 번째. 떠오르거든. 골프공으로요? 네. 쏩니다. 아이고, 실패. 두 번째. 역시 실패. 근데 명사수라고 그랬는데요. 세 번째. 역시 실패입니다. 너무 먼 거 아니에요? 맞추지 못하고 위험만 주시겠네요. 더 노력해야죠. 위험용 맞네요. 더 노력해. 위험용 맞네요. 새총 그것 좀 못 맞추면 어떻습니까? 자연인에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채비를 하러 어딜 가시려고 하는데요? 어디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정선 시내 좀 가려고요. 쌀 사러 가요, 쌀. 먹어야 살죠. 여기서 20개 좀 빠지는 거 알고 있어요, 20kg. 차도 아니고. 어떻게 쫓아갈 거야, 이제. 남들은 취미생활로 자전거를 탄다 하지만 자연인에겐 자전거는 유일한 이동수단입니다. 산악자전거네요. 네. 남들은 이렇게 사는 게 불편하고 답답하다 하지만 자연인에겐 이곳에서의 행복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가을이 온 것 같은 실감이 납니다. 자연에서 맞은 20번째 가을이지만 그때마다 자연은 늘 새롭게 신기한 것을 선물해 줍니다. 언제 나온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시간관념도 없고, 예? 참 오랜만에 내려온 것 같아요. 어쩌다 내려오면 확실히 느낌이 새로워요. 시내에 나오자마자 우리의 자연인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공중전화. 빛바랜 수첩을 뒤져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 황현남입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아무리 자연인이라 하더라도 때론 사람이 그립죠. 좀 우스갯소리지만 옛날에 인편에 변했잖아. 편지 써서. 그런데 이 정도면 황송하지 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쌀집. 자연이 좋아, 자연이 사는 자연인이지만 그래도 자연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겠죠. 채소는 직접 기르지만 쌀은 기를 수가 없습니다. 쌀 떨어지면 내려오시는 거고. 그렇죠. 많이도 안 돼요. 그리고 꼭 햅쌀이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신문. 그리고 TV도 전기도 없는 시골 속에 자연이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문인데요. 열심히 해보죠. 네, 표정이 심각하세요. 다 새롭죠, 뭐. 몇 달에 한 번씩 해왔으면. 심심풀이 담는 거예요. 네, 심심풀이로. 많이 알아서 뭐 좋은 거 있어요? 세상 소식 많이 알아서 좋을 것 없고 쌀도 많이 있어서 좋을 것 없고 딱 먹을 만큼만 그 정도만 필요한 것이 자연인입니다. 그래야 든든합니다. 쌀 살 돈은 어떻게 구하시나? 네, 운동하는 거죠. 아, 노동이다 하면 이건 진짜 노동인데 네, 즐기는 거죠. 정겨운 친구처럼 적적할 때 정겨운 친구처럼 적적할 때 찾아주는 곳, 주인이 누군지 알 수는 없는 집, 바로 무덤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인데요. 뭐든지 받아주는 분이 있어요. 산처럼.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머니처럼 늘 그리운 친구처럼 그럼 곁에 있었는 자연인.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 떠난다는 것은 땅으로 아니면 하늘로 가. 그 자연 속에서 살기에 황인남 씨는 가진 것이 하나 없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또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곳에 모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 자연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네. 황인남 씨가 산속에 살다가 가끔씩 땅에 내려와서 하는 것이 바로 빛바랜 사진첩에 있는 친구들 안부, 그리고 지인들의 안부를 묻는 것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바삐 살다 보면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안부를 물어볼 때가 많잖아요. 오늘은요, 저도 친구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정상아. 어떤 사연이? 여러분들도 안부를 한번 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 봉사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윤현진 아나운서시겠죠? 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많이들 하던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웃음으로 행복을 전하는 분입니다. 나의 웃음과 봉사가 이웃에게 큰 선물이 된다고 말하는 오늘의 주인공의 이야기 만나보실까요? 웃음으로 행복을 전한다는 오늘의 주인공 이왕범 씨네를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딘가를 가는 모습인데요. 봉사활동 갑니다. 농촌 봉사활동이요. 한창 수확을 하는 요즘 농촌에서는 어디 갈 것도 없이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죠. 그런 곳을 직접 찾아 봉사활동을 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봉사활동을 함께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공감 봉사단원들인데요. 이왕범 씨는 이 봉사단의 큰형님 같은 존재입니다. 거의 다 3년 이상 본 사람들인데 거의 빠짐없이 봉사를 했고 옛날 가족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봉사단이 찾은 곳은 경기도 여주의 한 마을. 대부분의 주민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임무를 구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임무가 더 막중하답니다. 특히 지난 여름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 대부분의 밭에 잡초가 무성해졌습니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해서 엄두조차 내지 못한 곳이 많다고 해요. 이왕범 씨와 단원들 활약 기대됩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 마을을 찾아 함께 땀 흘리는 행복공감 봉사단. 이런 활동은 복권위원회 복권 기금이 지원이 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굳은 날씨와 병충해 때문에 꼼꼼히 돌봐야 한다는 가지밭. 농작물이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많은 손길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가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혼자는 엄두도 못 낼 일이지만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우리 부부가 하거나
혼자서 한다면 며칠을 두고 해야 할 일인데 저희 한 일주일 할 일을 그냥 한꺼번에 다 해주는 거예요. 도움이 되죠. 바람은 선선하지만 아직은 볕이 뜨거운 가을. 단원들의 얼굴에는 어느새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이런 일은 땀 흘리면 안 되는데. 땀 흘리고 오면 주인이 나는 너무 미안하잖아. 아, 요즘 뭘 해도 이렇게 땀이 많이 나네요, 제가. 원래 땀이 나요. 오랜만에 농촌 마을을 찾은 이왕범 씨도 열심히 밭일을 하고 있는데요. 나오면서도 이 좋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형님, 동생들 이렇게 만나서 삶의 얘기도 하고 마음으로 와서 즐겁게 일을 하니까 또 몸도 정신도 건강해지죠. 그런 것들을 얻어가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나눔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전에 수확한 가지가 커다란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열심히 손길을 보탠 단원들, 얼굴은 뜨거운 햇볕에 달아올랐지만 웃음이 가득한데요. 단원들을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땀 흘린 뒤에 먹는 새참처럼 뭘 먹어도 맛있는 시간. 평소 식사량이 적은 단원들도 평소에 두세 배는 거뜬히 드신답니다. 엄청 많이 드셨어요? 저 원래 3분의 1밖에 안 먹거든요, 점심 때. 바깥 벌어줘야겠는데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시끌벅적 즐거운 점심시간이 끝난 후 다시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포도밭이네요. 네, 몇 년 전부터 봉사활동을 해온 단원들, 이제 농사일이 제법 익숙한 모습들인데요. 처음엔 걱정부터 앞섰지만 이젠 작은 손길이 모여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뭔가요? 하셨다고. 나도 나눠줘야지. 나도 행복을 받았으니까 좀 나도 나눠줘야지. 싱싱한 가지를 넉넉하게 나눠주신 마을 분들, 그 따뜻한 마음을 받고 돌아가는 기분은 직접 느낀 사람만 알 수 있답니다. 같이 봉사 활동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됐지만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낸 이왕범 씨와 단원들. 다음 날 이왕범 씨네를 다시 찾았는데요. 그런데 인형을 가지고 노세요? 조교예요, 조교. 조교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재미있게 웃는 인형을 따라하면서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이왕범 씨. 네, 바로 이왕범 씨의 직업은 웃음 치료사입니다. 이렇게 웃음 치료를 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웃을 때까지 한번 웃음 치료사를 한번 활동해보자 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행복 바이러스를 이렇게 퍼뜨리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기업 임원으로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웃음 치료를 접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사실은 합니다. 뭐 회사가 계속 더 근무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 웃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제 인생 계획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 웃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데에 매력을 느꼈던 이왕범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반대가 걱정이 됐지만 지금은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고 있습니다. 이왕범 씨에게는 웃음과 봉사가 가장 큰 행복인 건데요. 특히 어르신들을 찾아 웃음을 전할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 같은 보람을 느낀답니다. 자,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어르신들께 가장 좋은 약은 신나게 웃는 거라는 이왕범 씨. 그래서 주위에 노인정을 자주 찾는데요. 간단한 운동과 함께하는 웃음 치료는 활력소가 되겠죠. 그리고 자, 경로당이나 아니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웃음 치료 행복해지라고 박수까지 치면서 모처럼 실컷 웃는 어르신들. 땀이 나도록 웃었어. 한 10년은 젊어졌어요. 일손이 부족한 곳을 찾아 힘을 보태고 웃음이 사라진 곳을 찾아 웃음을 전하는 일. 봉사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봉사라는 것을 단적으로 세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는 축복받은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그 자기가 축복받고 행복받은 것들을 10% 정도는 사회에 환원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전하는 일, 바로 나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겁니다. 네, 봉사는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과 같다는 말 참 인상적인데요. 앞으로 봉사활동 많이 하시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여러분이 함께 가시면 네. 함께 가신 분들끼리 또 친해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함께하는 같은 뜻을 가진 분들 만나는 거 얼마나 즐거웁니까? 네.
저희들도 그러기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자, 생방송 투데이 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